네, 기업 탐탐 시간입니다. 증권부 기자들이 직접 기업을 탐방하고 그 현장 분위기를 전달해주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성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실 만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아우딘 퓨처스. 이름도 좀 예쁜 것 같죠? 이 기업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부 허윤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기업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개인적으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기업이 될 것 왜요? 같습니다. 화장품 기업이라서인데요. 제가 잘 몰라서 앵커님의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제가 뭐 힘 닿는 데까지. 네. 그래서 아우딘 퓨처스는 2000년 12월에 설립된 회사고요. 화장품 브랜드와 ODM 사업을 현재 영위 중인 회사인데요. 설립 초기에는 OEM과 디자인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9년에 ODM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자체 브랜드와 ODM 사업 비중이 각각 50%, 그러니까 절반 정도 비등한 수치를 보이고 있고, 디자인 사업으로도 약 1%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그 자체 브랜드는 네오젠을 포함해 국내에서 8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요. 네. ODM 사업을 통해서는 이제 아모레 퍼시픽과 더샘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게 이게 이하니 거즈 필링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혹시 거즈 필링이 어떤 건지? 아, 저는 써봤어요. 이게 올리브영에서 하나 사가지고 했는데 지금 들고 있는 노란색이 저게 레몬 거즈 필링인데 전 저걸 써봤거든요. 약간 쌈무처럼 한 장 한 장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걸 한 장씩 빼가지고 이렇게 닦아내는 건데 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얼굴도 하얘지나요? 얼굴이 당장 하얘지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는 아직. 네, 근데 분명 다음날 약간 각질이 좀 제거된 느낌? 각질 얘기까지 해야 되나요? 네. 네. 그래서 회사는 이제 창립자인 최영욱 대표가 이끌고 있고요.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 연구원으로 있다가 죄송합니다. 화장품 개발 사업을 하고 싶어서 그 부서에 지원을 했다가 떨어져서 아예 회사를 차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말은 되게 쉽잖아요. 근데 사실 외부에서 보면은 성공한 CEO라고 충분히 평가받을 만한데 그렇죠. 아직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하는 CEO이기도 합니다. 부서 지원을 해서 떨어져서 내가 회사를 차린다.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럼 그만큼 추진력을 가지고 차려낸 이 회사, 과연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키워드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가지 키워드 중에 첫 번째, 엣지. 되게 오래된 얘기인 것 같은데, 오랜만에 듣는 표현인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엣지가 있다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사의 주력 사업은 이제 자체 브랜드와 ODM 사업인데요. 네. 하지만 회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바로 디자인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ODM과 브랜드 사업이 이제 자동차로 치면 이제 바퀴라고 볼 수 있고, 네. 이 아우딘 퓨처스에게 이 디자인 사업은 바로 엔진과도 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표가 강조하는 게 남다른인데 이 디자인 파트가 남다른 제품 개발의 원동력이 되는 사업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15명으로 구성된 디자인 연구소를 이제 별도 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성과도 내야 되잖아요. 네.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총 지금까지 6회 수상한 이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디자인은 사명과도 맞닿아 있는데 아우딘, 이제 아웃인 해서 아우딘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의미는 제품의 외관부터 패키지부터 내용물까지 모두 아우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디자인을 중시하는 만큼 공장도 조금 남다른 모습이었는데요. 네. 직접 방문해 봤는데 살짝 각진 동대문 DDP. 각진 DDP요.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신 것처럼 제품부터 공장까지 남다른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엣지라는 키워드를 꼽아봤는데요. 네. 현장에 있었던 연구소장님 말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저희 회사 이름이 아우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 제품의 외관 패키지부터 이런 내용물까지 모두 아우른다는 의미였습니다. 저희 제품들을 보면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내용물적으로도 평범하지 않은 그런 엣지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 이런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도 내부 관리뿐만 아니라 외관 역시 디자인적으로 강점을 가지는 공장으로 설계했습니다. 네, 아우딘 퓨처스, 아웃인, 내용물부터 제품까지, 외관까지 모두 아우르겠다라는 의미를 담았다라는 소개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키워드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사실 아이러니라는 부분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사실 화장품 얘기할 때 저희가 중국 얘기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우딘 퓨처스에게 중국 시장은 애증의 대상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데요. 그 수요 예측 당시 이제 회사 측이 투자자들에게 어필했던 부분이 중국 매출 비중이 적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난해 아우딘 퓨처스의 해외 매출 비중을 보면 10% 가량이었는데 증거 신고서를 보면은 이제 미국향 매출이 가장 많았고 네. 그 다음이 일본, 대만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장 전에는 이 중국 매출 비중이 적다. 이게 장점으로 작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리스크가 그만큼 적다라는 의미니까. 하지만 중국 시장은 뭐 아우딘 퓨처스뿐만 아니라 화장품 기업 입장에서는 버릴 수 없는 시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상장에 나서게 된 계기도 수출 비중이 크지 않아서 이제 성장을 위해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네. 이제 성장성이 부족했다라는 어떤 단점이 상장 과정에선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을 했죠. 그래서 아이러니라는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그렇긴 하네요. 이 중국 모멘텀이 없는 화장품 회사여서 되려 그동안은 조금 안전하게 좀 맞습니다. 여겨졌다라는 건데, 물론 이 부분도 상장을 한 이상 앞으로는 좀 돌파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이런 돌파구 방안 마련에도 집중을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는 이 어떻게 돌파할 거냐라는 질문에 온전히 맞겠다라는 답했는데요. 네. 동시에 이원화 전략을 통해서 이 조금 중국 사드 리스크가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해외 사업을 유럽, 미국 팀 그리고 중국 팀으로 철저히 이원화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미국 사업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성과를 낸 모습인데 네. 상장 하루 전날에는 미국 4대 TV 홈쇼핑 중 하나인 HSN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전했고 그 전날에는 유럽 프리미엄 백화점인 셀프리지에 자체 브랜드인 네오젠과 리피 브랜드를 입점시켰다라는 그런 성과도 거뒀습니다. 네,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발빠르게 대처하고 또 시장을 장악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포착은 되고 있는데, 그럼 중국 시장은 일단 지금은 아예 손에 놓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손을 놓고 있다라는 좀 너무 과격하긴 한데요. 그렇진 네. 않고요. 일단 일본 진출이라는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드 영향으로 이제 중국인들의 화장품 소비가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조금 확대됐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올해 4분기 일본 유통 매장 진입을 통해서 이제 인지도를 높이고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사업에 진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4분기에 이미 티몰과 그 온라인 쇼핑 드러그 스토어에 진출했고, 네, 관련해서 이제 최 대표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오히려 그냥 요걸 빨리 지나가길 기다리고 그냥 담담하게 페이스를 맞추는 게 낫다고 생각했고, 대신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 유럽과 미국에 집중하자. 이건 뛰는 것만큼 나올 테니. 그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 영업팀을 사실 이원화했어요. 지금 모든 회사가 중소기업이 다 중국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미국, 유럽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희 미국, 유럽이 오래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서 사드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을 뿐더러 저는 올해 연말까지는 앞으로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상장한 아우딘 퓨처스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무엇인지 확인해 볼게요. 열어봅니다. 40억 원. 오늘 정말 다 예측하기 어려운 키워드를 주고 계신데 40억 원은 또 무슨 내용일까요? 이게 그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 공모자금 예상액이 있잖아요. 밴드가 네. 기준으로. 그래서 이 260억 원에서 300억 원이었거든요. 아우딘 퓨처스의 예상 공모액이. 네. 이 차이가 바로 40억 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모가가 사드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최하단에 확정이 되면서 네. 회사 입장에서는 40억 좋지 원이 않았네요. 그쵸, 깎인. 깎인 거잖아요. 근데 굳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제 온전히 성장에 집중해야겠다. 이런 점을 잘 보여줘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사실 공모자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생산시설을 확충하거나 신사업에 이렇게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조금 수요 예측이 부진하다 보면은 기업들이 상장을 철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모가가 낮게 잡히는 경우에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일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아우딘 퓨처스는 2014년에 이미 충주 공장을 먼저 지어놨고 네. 해외 시장도 현재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상장을 할 거면은 상장 규모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상장이라는 시기를 빨리 거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기업 공개에 임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 대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그렇겠죠. 하는데요. 근데 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공모가가 낮게 잡힐까 봐 걱정돼서가 아니라
빨리 상장해버리고 본업의 업무에 집중하고 싶어서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추진력이 크고 욕심이 많은 CEO가 이끄는 회사가 바로 아우딘 피처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대표의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규모는 만족할 만한 수는 아닌 게 무슨 얘기냐면 규모라고 하는 건 그래요. 자기 시스템을 담을 정도의 매출이면 좋은 매출이에요. 근데 우리 매출은 1,000억 정도 나와줘야 되는 좀 규모예요. 지금 사람을 가지고 있거나 공장도 보고 오셨지만 사실 이 정도 시스템에서 600억이면 사실은 저희는 적정 매출이 아니에요. 어떤 회사는 200억이 적정 매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매출은 사실은 과도기적인 매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공하지 않았냐, 만족하지 않았냐인데 사실은 좀 불안한 매출이기 때문에 조금 굉장히 신경 쓰이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최영욱 대표이사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의 바람대로 이제 어찌됐건 상장을 했습니다. 본업에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 했던 만큼 앞으로의 흐름 저희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아우딘 퓨처스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증권부 허윤영 기자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